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사라라고 합니다. 저는 꽤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제가 속한 오케스트라는 유럽 웬만한 곳들을 전부 순회하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그러다 저희 악단은 다소 뜬금없는 국가인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아시아는 클래식 음악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같은 결정에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저희 오케스트라는 돈만 주면 전부 공연해주는 수준 낮은 오케스트라가 아닌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연주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클래식 음악 불모지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은 제게 꽤나 수치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제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인 키아라는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고 사람들의 교양과 시민의식 수준은 웬만한 유럽 국가들을 전부 상회할 정도로 멋진 곳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의 한국 예술의 수준은 이미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라고 말하며 심지어 자신의 동생도 한국의 음악대학원으로 유학을 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나 그녀가 빈말을 즐기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반신반의한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한국의 음악 수준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관광지 주변이 아니라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전무한 수준이고 그래서 차가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조차 부모님의 차를 몰고 등교하곤 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모든 곳을 지하철과 버스만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사람들의 교양 수준도 엄청나게 높다고 느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대중교통에 줄이랄 것도 없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며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타려고 해서 혼잡도가 정말 최악이죠. 그리고 대중교통 안은 어찌나 시끄러운지 여기가 버스인지 시장 바닥인지 도저히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모두가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섰으며 심지어 지하철을 기다리는 한국인들은 내리는 사람들이 원활히 내리도록 하기 위해 지하철문 바깥으로 빠져주는 매너까지 보여주더군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멋진 모습에 어쩌면 제게 한국은 그저 익숙하지 않았을 뿐 한국은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선진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탄을 하며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봤고 잠시 시간이 남아서 키아라와 함께 연습실에서 손을 좀 풀기로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하나 없는 한국의 길거리가 마음에 들었고 휴대폰으로 한국의 거리 사진을 찍으면서 연습실로 향했는데요. 그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아까 전까지만 해도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예상치 못한 비에 저와 키아라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비싼 악기에 물이라도 들어간다면 당장의 공연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악기를 구매하는데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도 하고 말이에요. 저희는 비싼 악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황급히 악기를 끌어안고 근처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들어가게 된 식당은 정말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 식당 한편에는 각종 택배 박스와 우산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저는 이게 대체 뭔가 싶어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키아라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동생에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우산꽂이인가 보구나. 한국인들은 실내로 들어올 때 반드시 우산꽂이에 자신의 우산을 보관한다고 해.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식당에서 택배를 받아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근처의 원룸이나 고시원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쉐어하우스가 많은 식당에서는 택배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신 택배를 받아준다더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우산꽂이가 이탈리아에 있었다면 우산꽂이에 자신의 우산을 넣음과 동시에 1분도 안 되어 우산을 도둑맞을게 너무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백팩에 우산 넣는 주머니에 넣은 우산조차 몰래 훔쳐가는 이탈리아인들을 보면 유럽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전부 도벽증을 갖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상황이 몹시 심각하죠. 또한 택배를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 신발장에 아무렇지 않게 보관함에도 한국인들은 아무도 택배를 훔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죠. 이탈리아에서는 택배를 전달해줘야 할 택배기사들이 오히려 택배를 절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이탈리아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교양 있는 모습은 저희가 곧 먹게 될 한국 음식에 비한다면 전혀 놀랍지 않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식당에는 손질된 돼지와 소의 특수 부위가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러한 식당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자 키아라는 침착하게 이 식당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한국의 국밥집인가 봐. 내 동생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국밥이라고 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이런 징그러운 음식을 시도해보겠다니 저는 키아라가 드디어 미쳤구나 싶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도 홀린 듯 돼지국밥을 주문하게 됐죠. 국밥은 정말 놀라웠어요. 생김새는 썩 훌륭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지에서 이런 깊은 육수와 풍미를 끌어낼 수가 있는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뜨거운 음식이 익숙지 않은 저는 국밥을 먹으면서 입천장을 데이는 부상을 입어야 했지만 국밥은 그러한 부상까지 전부 잊게 할 정도로 최고였어요. 그리고 국밥과 함께 딸려 나온 깍두기라는 음식은 이탈리아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조력자가 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쯤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멋쩍게 웃으며 번역기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번역기에 적힌 글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번역기에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가게 좀 봐달라는 다소 황당한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손님인 저희 보고 가게를 봐달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저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재빠르게 화장실로 떠나버리셨죠.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키아라는 이번에도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에 한국에서는 가게 주인이 손님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손님들도 가게 주인이 곤경에 처했을 경우 도와주는 문화가 존재하나 봐. 즉, 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지. 아마 주인 아주머니는 지금 이곳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백발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들에게 가게를 맡긴 것 같아. 정말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식당 주인이 함부로 자리를 비웠다간 그대로 돈통 안의 돈과 귀한 식재료를 전부 도둑맞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식당 주인은 반드시 문을 전부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 다녀오죠. 그리고 이건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부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황당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저희는 이내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뒤편에 앉아 식사 중이셨던 백발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계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국밥의 가격도 몰랐고 계산대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당황한 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충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더니 돈통에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빼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올바른 금액을 지불했는지조차 몰랐고 그저 아주머니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급하게 달려오신 아주머니는 저희가 받은 금액을 유심히 보시더군요. 그리고 돈도 잘 받고 가게를 봐줘서 고맙다며 음료수 하나씩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이 보지 않아도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있던 것이죠.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걸 느꼈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사는 사회고 도둑 천지인 유럽과는 수준이 다른 국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고 연습실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비가 계속 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달리려던 찰나 아주머니가 번역기를 통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산 없으면 카운터 옆에 바구니에서 우비 꺼내가요. 알고 보니 한국 식당의 카운터 옆에는 각종 상비약과 우비, 마스크 등
비상 상황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주머니는 손님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을 위해 이렇게까지 베풀어주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적자가 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한국인들은 이 물품들을 사용하고 꼭 다른 물품들을 가져와서 채워넣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리 크게 들지도 않고 주변의 다른 식당들도 이 정도의 무료 서비스는 제공한다는 놀라운 대답을 해오시더군요. 만약 이탈리아였으면 채워넣기는커녕 한 놈이 전부 훔쳐갔을 게 분명합니다. 관광지에서 갑작스러운 비가 오기만 하면 사재기꾼들이 출몰해서 정가의 5배로 우산을 팔아대는 모습만 봐도 이게 유럽의 한계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돕는 저희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감동한 채 연습실로 향했고, 연주의 날, 저는 아름다운 한국인들을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제 열정을 알아주었는지 연주 중에는 조금의 뒤척이는 소리 하나 없이 엄청나게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연주가 끝난 뒤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우렁찬 박수로 제게 힘을 주었죠. 그리고 제가 속한 오케스트라의 동료들 모두 한국인들의 교양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는지 앙코르 공연을 전혀 하지 않는 저희 오케스트라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최초로 앙코르 공연을 하면서 매너 있는 한국인들에게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공연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대기실로 돌아가려던 찰나, 저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밥집 아주머니였죠. 사실 유럽에서의 오케스트라 공연은 있는 자들의 허세 문화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준은 유럽을 훨씬 상회했기에 이렇게 예술 문화가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취미거리로 여겨지고 있던 거였죠. 저는 점잖은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계신 국밥집 아주머니께 손을 흔들며 대기실로 돌아왔고, 대기실에서 몇 분 동안이나 얼빠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이런 한국을 감히 얕잡아봤던 제 예전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문화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